안녕하세요. 가자김의 나이프 스토리지입니다. 이번에는요,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아거스 C3라는 그 오래된 빈티지 카메라가 오늘 도착을 해서요.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. 일전에 제가 아거스의 이 코시나 35라는 모델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. 이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인지 파인더, 그러니까 그 파인더를 통해서 초점을 맞춰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에 자동 노출 센서가 있는 그런 카메라였거든요. 근데 이 카메라에 이제 완전 그 할아버지 뻘 정도 되는 카메라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아거스 C3라는 모델입니다. 이 모델은 1930년대 후반 정도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모델이고요. 흔히 이제 우리가 아거스를 미국의 라이카라 그러는데, 왜냐면 라이카가 이 그 어떤, 물론 라이카는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됐지만 그 레인지 파인더 기능이 있는 라이카 카메라가 1930년대 초반 정도에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게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미국에서는 이제 이 C3라는 모델에서 처음으로 그 카메라의 레인지 파인더 기능, 그러니까 초점 거리를 카메라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 카메라가 나오게 된 게 이제 바로 이 모델입니다. 근데 이 모델은 물론 미국에서는 상당히 나름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, 많은 그 미국 사람들이 어떤 향수, 자기들의 할아버지 세대들이 사용하던 그런 향수가 있는 모델이기도 하지만, 또한 이 카메라가 유명해진 게 그 우리가 잘 아는 해리포터라는 영화에서 이 카메라가 등장함으로 해서 꽤 많이 유명해진 바로 그 카메라입니다. 여기 보시면 여기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, 여기 배우가 들고 있는 요 꼬마 아이가 들고 있는 요 카메라가 바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C3라는 모델의 카메라입니다. 그러면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카메라를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이게 가죽 케이스고요. 가죽은 상당히 오래된 가죽 케이스다 보니까 군데군데 좀 이렇게 삭은 게 보입니다. 끈도 많이 삭아서 쓰지는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끈은 다른 걸로 바꿔줘야 될 것 같고요. 여기도 떨어졌죠. 보면 여기가 카메라 본체입니다. 카메라 한번 꺼내 볼게요. 바로 이 카메라고요. 이 카메라는 사진을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벽돌 카메라라는 별명으로도 꽤 유명한, 유럽이나 뭐 서구 쪽에서도 브릭 카메라라고 불리는 그런 카메라고요.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벽돌처럼 생겼죠. 각이 딱딱 진 직각에. 요즘 카메라랑 비교를 해볼게요.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약간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는 카메라라서 이 앞판이랑 뒷판은 완전히 금속판 같아요. 그래서 무게는 700g이 넘거든요. 그러니까 제법 무거운 카메라죠. 보통 뭐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이 무거워야 한 300g 정도 되니까, 이런 카메라 두 개를 합친 무게보다도 더 무거운 그런 카메라입니다.
정면 카메라를 외관부터 천천히 들여다보면 렌즈는 일단 조리개는 여기 써 있죠. f3.5에서부터 f16까지 조리개가 있고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앞에 부분을 이용해서 조리개를 설정할 수 있어요. 조리개가 열리고 닫히는 게 보이죠? 제가 또 다음에 시간 되면 이 조리개라든지 이런 어떤 카메라의 각종 부분에 대한 기능 설명은 또 시간 되면 또 한번 따로 하는 걸로 하고요.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먼저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조리개,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셔터 스피드. 셔터 스피드는 여기 보시면 300분의 1초부터 해서 쭉 뭐 10분의 1초까지 있죠. 그래서 요걸 이렇게 돌려서 셔터 스피드를 맞춰주면 돼요. 이렇게.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레인지 파인더. 그러니까 거리를 이제 측정할 때 쓰는 그런 파인더고요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랑 요 렌즈랑이 연동이 되어 있죠. 얘를 돌리면 이렇게 같이 돌아가게끔. 이렇게 보시면 여기 요 부분에 뒤쪽에 이렇게 나사가 있어요. 톱니바퀴가 있어서 이렇게 서로 같이 물리게끔. 그리고 위쪽은 셔터, 카메라 셔터가 있고요. 돌려서 보여드릴게요. 셔터는 일반 그냥 셔터 기능, 이 셔터 스피드에 맞춰서 이제 얘는 이제 코킹을 해줘야 되거든요. 이런 식으로 코킹을 해주고 누르면 셔터가 찍히게끔. 그래서 일반 셔터 기능이 I라고 되어 있고 또 B라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B에 맞춰지거든요. 이렇게. 그래서 벌브 기능.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누르면 누르고 있는 동안만큼 셔터가 열려 있는 거죠. 이렇게 해서 닫고. 그런 두 가지 기능이 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 필름 매수를 카운팅을 해주는 카운터. 그러니까 필름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얘가 한 장 만약에 촬영을 하고 나서 여기 보면 와인더가 있거든요. 얘를 이렇게 돌려주면서 필름을 감는 거예요. 감아줄 때 기본적으로 이 카운터가 락이 돼 있어요. 그래서 락을 한번 풀어주고 감아주면 얘가 안에 필름이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같이 한 바퀴씩 돌아가면서 필름의 어떤 촬영 매수를 표시해 주는 거죠. 그리고 뒤쪽에는 파인더가 두 개가 있어요. 얘 같은 경우에 이쪽은 그 프레임 파인더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러니까 카메라에 사진 찍히는 사진의 어떤 모양 그런 거를 보기 위한 파인더고요. 이쪽은 레인지 파인더. 그러니까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기 위한 파인더. 그래서 뭐 이쪽으로 보면서 초점을 맞추고 얘를 보면서 전체적인 구도를 맞춰서 사진을 찍게 되는 상당히 옛날 방식이죠.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카메라는 뭐 얘도 요즘 거라고 할 수는 없죠. 얘도 70년대 정도에 나온 카메라니까 뷰파인더가 하나죠. 좀 큼지막한 뷰파인더를 통해서 초점이라든지 이걸 다 맞춰가면서 찍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. 이 레인지 파인더를 통해서 보면 그 상이 두 개가 맺혀요. 보시는 것처럼 이리로 들어가는 상과 이쪽에 창이 하나 더 있죠. 이 창으로 들어가는 상 두 개가 상이 들어가서 상하로 나누어진 상이 보이게 되는데 그 상 두 개가 이렇게 일치됐을 때가 초점이 맞은 거죠. 그렇게 해서 초점을 맞게 되면 얘를 통해서 어떤 구도를 보고 촬영을 하게 되는. 그러니까
이렇게 코킹을 하고 얘 보면서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구도를 보고 촬영 이렇게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이쪽에는 얘는 이제 필름 촬영이 다 끝났을 때 필름을 감아주는 와인더가 있고요. 리와인더죠. 그리고 이거는 카메라 그 트라이포드랑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나사 홈이 여기 있고요. 그리고 제가 구입한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썼던 이 손잡이가 같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상당히 빈티지스럽죠. 연결을 해 볼까요?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이제 필름실을 열 수 있는 그런 경첩이 있고요. 여기 있는 구멍 두 개는 그 후레쉬를 연결할 때 쓰는 홈이에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별도의 후레쉬를 여기다 끼워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. 여기 보시면 이런 후레쉬가 달려 있잖아요. 요게 옆 부분에 이렇게 달릴 수 있게끔 하는 홈이 두 개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러면 이거를 이 경첩을 이렇게 눌러서 열어주면 필름실 있죠. 그래서 필름을 이쪽에다 넣고요. 여기 넣고 여기 톱니에다가 걸어서 이쪽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이제 스풀이 있죠. 이 스풀에다가 여기 홈 보이시나요? 여기 홈에다가 이제 필름을 걸어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필름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 있는 톱니가 이렇게 지금 걸려 있죠? 여기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칸에 가 있는데 얘를 이제 살짝 제껴주면 이렇게 돌 수 있어요.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아서 두 번째 칸이 되면 지금 멈추죠. 그래서 딱 한 바퀴만 돌 수 있게끔. 그러면서 얘는 이제 지금의 사진 촬영된 매수를 표시해 주는 거죠. 그래서 상당히 기계식이고 직관적인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카메라고요. 안에 셔터 막 보이시죠? 지금 셔터 스피드를 조금 떨어뜨려 볼까요? 셔터 스피드를 한 10분의 1초 정도로 보이시죠? 셔터가 아까는 거의 안 보였는데 지금은 열렸다가 닫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이렇게 경첩을 눌러서 다시 닫아주고요. 그 전면에 아거스, 이 아거스 C3도 가장 초기 모델이랑 그 후기 모델이랑이 약간 달라요. 얘 같은 경우에는 완전 100% 초기 모델은 아니고요. 그 초기에서 뭐 한 살짝 다음 모델 정도. 왜냐면 완전 초기 모델은 여기에
이 아거스라는 상표가 없는 그런 모델이 완전 초기 모델이고요. 후기로 갈수록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면서,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뭐죠, 그 핫슈 뭐 콜드슈 그렇게 부르는데, 그 카메라 후레쉬 같은 걸 연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얘 같은 경우에 보여드릴게요. 이런 부분이 이제 달려 있는 게 후기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사이즈도 얘보다 조금 더 커지고요, 후기 모델이. 그리고 전반적인 이런 뭐 트리거라고 그래야 되나요? 이런 코킹을 해주는 손잡이도 이제 모양이 조금 더 바뀌게 되고요. 근데 이게 1930년대 중후반에 나온 카메라니까 거의 80년이 넘은, 80년? 뭐 그 정도 된 거죠. 80년이 넘은 카메라인데 지금도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때 당시 가격으로 한 30달러? 그러니까 지금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 한 700불, 600불 뭐 그 언저리였다고 해요.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80만 원대, 90만 원대 뭐 그 정도 되는 거죠. 근데 뭐 그게 당시로서는 뭐 웬만한 직장인의 한 달 월급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렇게 엄청 저렴한 카메라는 아닌 거죠. 근데 당시에도 이제 그 독일의 그 라이카 같은 카메라는 상당히 고가의 카메라였고,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일반 서민들이 접근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카메라였을 테고,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. 근데 요 어거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나름은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던, 그렇다고 해서 뭐 당시 한 달 월급이니까 그렇게 엄청 저렴한 건 아니죠. 그래도 괜찮은 가격에서 판매가 되던 그런 카메라에 어떤 미국인들이 좋아하는, 미국 사람들은 뭐니 뭐니 해도 크고 튼튼한 거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크고 엄청 튼튼하게 만들어진, 그러면서 이런 어떤 레인지 파인더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, 그러면서 사진 잘 찍히는 그런 카메라다 보니까 꽤 많이 팔렸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한 뭐 200만 개 정도가 거의 생산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. 총, 그러니까 전체 한 30년대부터 생산을 해서 뭐 한 80년대까지 생산이 되었다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, 30년대에서 한 4, 50년대까지 생산이 됐나? 그때까지 생산될 때까지는 거의 200만 대 정도가 판매돼서 꽤 그래도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좀 구하기가 나름 수월한, 왜냐면 그때 당시에 웬만한 그냥 중산층 가정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었을 그런 카메라니까요. 그래서 한번 주변에 앤틱샵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가끔씩, 그리고 이베이에도 한 번씩 잘 올라오는 그런 카메라입니다. 그리고 많은 이제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분들, 뭐 사진 작가분들 이런 분들도 워낙에 카메라가 이제 이쁘게 생긴,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? 카메라 자체의 디자인이 빈티지하고 예쁘게 나온 카메라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해리포터 카메라 혹은 뭐 벽돌 카메라, 브릭 카메라로 유명한 카메라입니다. 그러면 오늘은 그 빈티지 카메라 중에서 아거스의 C3 카메라였고요. 제가 또 다음번에 새로운 것들, 재밌는 것들 있으면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가자김의 나이프 스토리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